뭐냐면 첫 번째 하락이 진행됐었던 이 기간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진 수가 피크를 찍은 2월 달까지만 딱 진행이 됐어요. 2월 말까지만.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의 격한 하방의 변동성은 중국 소재가 아닌 이제 글로벌 확산 소재를 통해서 더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발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한 하방 변동성은 출발되게 된 시기가 유동성의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의 고점대가 너무 높게 상승했었던 2019년 12월에서 2020년 초반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에 격한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방 변동성은 두 가지 파트로 기술적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던 2월까지가 첫 번째 하락 파트, 두 번째 하락 파트는 글로벌 전염이 확산되게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파트로 구성되게 된다. 뭔 얘기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미국의 주가 지수예요. 미국의 주가 지수가 2019년 12월서부터 2020년 2월 중반까지 이와 같은 상승이 진행됐는데 이 상승은 앞서 살펴봤을 때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동성 수준 대비 과한 상승을 나타냈던 시기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한 상승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은 상승을 이끈 그러한 투자 자본이 존재하게 되고 그 투자 자본의 흔적을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제지표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이 파란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베팅한 글로벌 투자자가 많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 빨간 선에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 베팅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미국의 주가 지수가 2019년 12월서부터 2020년 2월 기간에 과도한 상승을 물가 유동성 고려했을 때 과도한 상승을 나타냈던 기간에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는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들이 지수가 상승에서 과한 상승을 나타냈을 때 흡족한 수익이 발생되는 베팅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이와 같은 유동성보다 과했던 주식시장의 상승은 얘가 그냥 단순히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닌 얘의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한 상승을 왜 만들게 됐을까? 물가 대비 더 격한 상승을 만든 이유는 그 뒤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공포 소재를 통해서 1차 하락을 만들었고 이것도 주식시장만 폭락을 한 것이 아닌 얘를 움직이기 전에 이미 하방으로 주가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는 이 파란색 선 하방 베팅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지수가 이와 같은 급락을 나타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은 주가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쪽에다가 금융상품을 베팅해 놨고 주가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하락이었고 이때 하락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공포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이 확산자 수가 2월 19일 이후에 피크치가 감소됨에 따라 이 소재를 갖고서는 더 이상 하방에서 수익을 얻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딱 하방 베팅의 임계 수준까지만 베팅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확산으로 옆나라로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두 번째 베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두 번째 급락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더 하락하게 될 경우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는 2018년 12월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격한 하방 풀 베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현재와 같은 2차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지수로는 2020년 2월 중반 이후서부터 3월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더 격하게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 파생시장과 현물시장을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핫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핫머니들은 이미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전의 주가지수 고점보다 더 낮아지는 고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과한 상승을 만들었고, 주가지수의 과한 상승을 만들기 전에 이미 주가지수가 과하게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포지션에다가 돈을 베팅해 놓고 주가지수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과한 포지션을 가져가게 됐을까? 바로 12월서부터 이제 중국 내에서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탐지가 됐다라는 이제 중국 내 보도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추정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그 시기가 이제 12월과 맞물려 떨어지게 돼요. 이 주가 지수가 과한 상승을 나타나게 됐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게 되는 콜옵션 풀베팅이 12월서부터 들어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 지수는 유동성보다 과한 상승을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2월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 지수는 1차 급락이 나타나게 됐지만, 1차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이 풋옵션 베팅이 상한 임계 수준까지 들어가 있었다. 여기다가 먼저 베팅을 하고 지수를 움직이게 됐고, 2월 19일 날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피크가 이제 꺾이게 됨에 따라 이 소재만으로는 추가 이제 하방 변동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딱 이 하방 임계 수준, 베팅 임계 수준까지만 베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진행됨에 따라 하방 베팅 임계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공매도 풀 베팅, 풋옵션 풀 베팅, 주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되는 그곳에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던, 또는 기준금리를 0%로 맞추고 4차 양적 완화를 하던 간에 희한한 뉴스 재료를 만들게 돼요. 더 이상 미연준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쥐어짤 대로 다 쥐어짰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와 같은 황당한 뉴스를 만들고, 그들은 이와 같은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이와 같이 주가 지수를 하방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에이 그런 게 때가 어딨어, 그게 말이나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인류의 금융 역사에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파생시장과 현물시장의 원리가 되게 되고, 특히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금융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이 전까지는 국가별 금융시장이 별도로 움직이고 금융상품별 시장이 별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됐지만,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이 핫머니들은 이 이후서부터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시장이 연동되고 상이한 금융상품 시장들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파생시장과 현물시장을 연동해서 충분한 자금력으로 파생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베팅을 한 이후에 현물시장에서 주가지수를 밀어버리는, 또는 위로 격하게 올려버리는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파생시장의 격한 베팅, 상방으로의 격한 베팅, 하방으로의 격한 베팅이 2019년 12월에서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현물지수는 물가보다 과한 상승을 나타낸 이후에 주요한 국가들이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 뉴스가 보도가 되게 되면서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제로금리를 만들고 그리고 4차 양적 완화의 완화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즉 경제 방향성을 상방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하방 풀베팅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언제 끝? 3월 20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 만기일을 맞이하게 돼요. 즉 이와 같은 베팅이 만기일이 되게 돼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게 됐지만 대한민국의 규모보다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제일 중앙이기 때문에 미국의 베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방 변동성에 간다고 이거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대한민국이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금융시장이 존 템플터 경의 글로벌 ETF를 만든 이유는 같이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방 풀 베팅이 진정세가 진행되는 그 시기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2주 정도 내외로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반등부터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각국의 정책이 고려된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2019년 12월서부터 물가보다 과한 상승을 나타내던 시기, 이미 이와 같이 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기 전에 주가지수가 과도한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되는 이 콜옵션 풀베팅이 들어가 있었고, 이와 같은 2월 이후에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지수가 하방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수준, 또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하방 풀베팅이 진행된 이후에 주가지수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옵션은 매달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고 3월은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미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20일 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방 변동성은 3월 2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완료되게 되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반등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